학생들에게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곳에 심청이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강의실이 늦은 시간인데도 학생들로 북적거리는데요. 아니 이게 누군가요? 심청이의 MC 이준석 씨네요. 이준석 씨, 여기엔 무슨 일이신가요? 변화사는 원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중학생 자녀들에게 수학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전국에 교육장이 이제 10개 생겼거든요.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이곳에서 희망을 키우는 아이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꿈은 교사, 수의사, 건축가.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도 싶고 그래가지고 판사가 되고 싶고 하고. 솔직히 말하면 집안도 안 좋고 집안에서도 바로 그냥 나가서 돈 벌어서 막 그쪽으로 막 나가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대학은 가야지 이러면서 또 막 아빠가 그러시고 엄마랑 할머니는 돈이나 벌어라 상고 가서 은행 가서 돈이나 벌어라 이러시고. 뭐냐면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건데 우리나라 공교육이라는 게 되돌아가는 교육이 없거든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놓치면 그냥 사교육을 메꾸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을 포기하든지 교육에 우리가 평준화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는데 기회의 평준화까지는 어느 정도 이뤄낸 것 같은데 결과의 평준화? 결과의 공정성까지 우리가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보면.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과 고생하는 이준석 씨를 위해 우리 심청이 제작진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자입니다. 다행히 맛있게 잘 먹어줬는데요. 이준석 씨, 마지막으로 수능을 맞이한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능을 잘 보면 뭔가 좀 더 편하고 유리한 게 있을 건 맞겠지만은 반대로 수능 잘 본다 해서 인생이 어떤 것도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보다 더 인생의 넓은 그 포션을 차지하는 다른 것들을 챙겨가면서 살아가는 게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쯤 지나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다른 걸 다 챙겼던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그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여러분, 우리 심청이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2년다 토크쇼 심청이. 앞서 보신 영상은 제가 8년째 참여하고 있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위한 단체의 수업인데요. 이렇게 심청이에 소개되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은 제가 뿌듯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섰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라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말이 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고 가진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회가 너무 어린 나이에 시험 한 번에 갈리는 건 너무 야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중 단 하루 비행기 이륙 시간이나 직장인들 출근 시간도 늦춰질 정도로 수능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날인데 우리 수능과 관련된 게시판 상황을 구세범 아나운서가 생생하게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청이 구세범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로해 있을 수험생 여러분, 시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는 사실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대학에 가는 3,000가지 방법에 관한 시청자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아이디 버라이어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수능 최고령 수험생은 77세 할머니라고 한다. 배움에는 끝이 없구나. 또 한 번 배운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죠.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위터로 올라온 사연들인데요. 아이디 DJ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수능 때문에 한동안 수감당하는 사람들.
시험 문제 출제자, 밥 만드는 식당 아줌마, 인쇄가 시작되면 인쇄공, 문제지를 배달한 배달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수능 때문에 옴짝달싹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사연 잘 봤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하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EBS 선생님 너무 이쁘다. 수능 다시 칠까? 라는 재미있는 사연이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쁜 EBS 선생님들 보면서 공부하고 계시겠죠? 다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일본에서는 수험생이 시험 전날 먹는 음식이 돈까츠라는 안내문을 읽었네요. 승리한다는 카츠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한국에도 수능과 관련된 미신들이 많죠. 문제를 잘 풀으라고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또 원하는 대학에 철석 붙으라고 찰떡을 주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상황극으로 꾸며주셨습니다. 고3이 이야기하죠. 아, 수시원서 써야지. 그러자 욕심이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찔러봐. 내신도 이야기하죠. 아니야, 넌 됐어. 돼봤자 여기야. 스펙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별거 없지만 입사라도 찔러보든가. 그러자 자소서가 이야기합니다. 어서 거짓말 좀 해서 채워봐. 수능이 이야기하죠. 조용히 해. 최종 합격은 내가 결정한다. 그러자 결국 고3은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네, 재미있는 상황극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인데요. 아이디 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중2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나의 마력으로 멸망시키겠다. 고3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애들, 제정신이니? 그러자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세상은 멸망해라.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사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오늘 이 사연들 만나면서 재미있게 한번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해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는 심청이가 다시 한번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구세봄이었습니다. 예, 참 아까 저는 제가 운영한 단체긴 하지만 영상 보면서 참 울컥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의 평준화 교육이라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사실 보고 보면은 그렇게 평준화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했듯이 학교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기도 하고 또 이제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어떠세요? 아무래도 지금 지역별로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외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 나름 평준화만 했다는 건 사실은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역행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걸 이런 형태로 해놨는데 또 이게 또 이제 커지니까 또 이제 그걸 또 억누르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학교에서 이제 쫓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제 살짝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버려두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관심은 아무래도 잘하는 학생이다 보니까는 아까 뭐 계속 멘트에도 뭐 수능 하루 후에 인생 결정된다, 뭐 아이들이 탈락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그 이전에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좀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관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본인이 거기서 조금만 떨어지는 순간에 관심 받게 되는 거죠. 어떤 학생들은 정말 학교를 3년 다녀도 누구 하나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꿈이 있었지만 이제 꿈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한번 뒤처지면은 패자부활전이 없는 교육제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면서 이제 애들이 하는 말 중에 그냥 눈물겨웠던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저희 단체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면은 문제 다 풀 때까지 집에 안 보냅니다. 다 풀 때까지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있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제가 2년 동안 애들 가르치고 나가지고 애들 떠나보내면서 야, 넌 뭐가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 게 좋았냐 그랬더니만은 학교에서는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가 넌 풀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르쳐준대요. 너는 못하니까 여긴 풀지 마라고 하는데 그 말 들을 때 정말 눈물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준화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애들에게 격리를 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보게 되고 그런데 수능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커버 안 해주면 어떡해요. 수능에 나올 거잖아요. 그거 기억나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어려워서 넌 풀지 마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육에서 배려인 것처럼 학생들한테 얘기했다는 게 학생들한테 큰 상처로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교육에서 애들이 행복해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너무 그 입시 제도에 맞추다 보니까 애들이 그 너무 주입식으로 공부를 한다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을 했다 하는 걸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를 안 다니면 친구가 없을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안 다니는 조건으로 우리 집 애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시간씩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사회성이나 이런 인성교육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안 시키는 걸 집에서는 시킬 수 있었죠,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참 애들이 너무 입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중학생들은 뭐 학교에서 뭐 친구들끼리 뭐 하나 봤더니만 옛날에 저 같은 경우 중학교 다닐 때 그 쉬는 시간 종만 치면 공들고 축구하러 나가가지고 같이 뛰었는데 요즘은 애들 학교 땡 종 치자마자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PC방만 가더라고요. 어차피 컴퓨터를 얘기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논의하는 것 중에서 보면은 이제 사회초년생 한 달 급여가 150만 원 정도 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 비용이 그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좀 믿겨지시나요? 한 15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이 사이에서 이제 사교육비가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평범한 가정. 중학생 1명과 초등학생 2, 모두 세 남매를 둔 이향미 씨. 세 아이 모두 사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첫째는 영어, 수학하고 학습지 한 과목. 네. 그리고 둘째는 영어, 수학, 학습지로 좀 여러 과목. 막내는 학원은 이제 태권도를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수업 대비 수영 과목을 이제 한 달 정도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한 달에 지출하는 사교육 비용만 해도 직장인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사교육 속에 살고 있어요. 오늘 4시에 가면 10시에 와요. 큰애는. 그래서 한 달에 한 190만 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지금 사교육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교육으로 눈길을 돌린 건 2009년 겨울. 파견 근무를 하는 남편을 따라 필리핀에서 잠시 머무른 후부터였습니다. 아이들 공부 때문에 1년 반 만에 귀국을 했지만 한국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벅찼습니다. 학교에서는 저희 아이만 딱 이렇게 개인적으로 레슨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이제 학습지와 이제 학원의 힘을 빌었거든요. 이향미 씨는 나날이 높아져가는 사교육 비용보다 발목을 잡는 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 교육제도라고 말합니다. 학교 교육으로만 한번 해봐라라고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대입 수능을 위해서 나머지 과목들은 모르겠는데 국영, 수능 선행이 안 되고서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학원을 의지하고 아이가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과정을 배워야 되는 그런 마음 아픈 현실. 매달 200만 원에 육박하는 아이들의 사교육 비용. 전업적으로만 살았던 이향미 씨는 한 달 전부터 주부 모니터 요원 일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기가 벅찹니다. 한 20만 원 정도? 그래봐야 학원비 하나밖에 충족이 안 돼요. 근데 너무 비싸요. 너무 학원비가 비싸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여도 학원비가 이게 물가 상승 대비 이게 뭐 학원비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거든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셋째 건우의 꿈은 발명가라고 합니다. 높은 사교육의 장벽에서 그 꿈을 지켜주고 싶은 엄마는 현재 공교육 시스템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이만큼밖에 못 해주는데 사교육의 끝은 어딘가. 부모들은 직장은 정년이 있는데 아이들은 커가고 아이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늦춰져 가는 상황 속에서 사교육에만 집중해서 다 투자를 해놓고 결론은 저희가 아이들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저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적당히가 아직은 현실 속에서 적당히로 충족을 못 시키고 오히려
사교육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교육을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런 거를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그런 현실들이 참 정책이 안 맞다. 야, 저기서 이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강남 기준으로 따지면 두 당 200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 상황을 어떻게 이 영상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사교육에 매달리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네. 항상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좀 조급해하세요. 빨리 결과를 보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차라리 조금은 이제 풀어놓고 조금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교육제도가 좀 그렇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조급해하시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에 더 의존을 하게 되고 사교육에만 매달리게 되죠. 근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학생이 자기 진로를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빨리 당장 따라가서 결과가 나오기만 해요. 그런 곳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그럼 이거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쩌면 공통된 룰로서 아예 전부 다 사교육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될까에 대해 가지고 혹시 연구해 보신 게 있나요? 저는 사교육 걱정 세상의 네, 그렇죠. 단체에 있는데 네. 사실 걱정이란 말이 중요해요. 네. 뭐냐면 지금 사교육의 어떤 일정 부분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네. 뭐냐면 우리 공교육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 공교육만으로도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역할이 있는데 지금 사교육에서 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행학습은 뭐가 문제냐면 공교육이 중심이라는 것 자체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중학교 1학년인데 가서 학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중학교 2학년 시험지를 먼저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1학년이라고 네. 1학년 시험지를 달라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1학년인데 1학년 걸 하고 있냐고. 그래서 좀 잘하고 있다 오히려 그랬더니 이상하게 보고. 그렇죠. 이상한 거죠. 왜냐면 얘가 굉장히 상위권 아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 너 지금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하는 거는 전형적인 약장수 같은데요. 당신 지금 건강한 친구 확실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 팔려고 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무한 경쟁이. 계속해서 그 사교육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물론 학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불안감을 부추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교육 경쟁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옆에서 하면 계속 하고 싶어지는데 또 아예 못하게 하니까 또 안 하게 되는 게 저는 냉탕과 온탕을 다 겪었던 게 저는 과학고 입시를 해서 과학고를 갔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치열한 사교육 시장이 과학고 입시일 텐데 그거 통과하고 나니까 아예 기숙사에 다 가둬버리잖아요. 없어도 그럼 할만합니다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있으면 하고 싶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사교육은 14명 애들 다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애들이 좀 자기가 행복해하고 원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나? 근데 애들을 가르친 건 없습니다. 저는 인성교육하고 효교육을 중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사교육을 시켜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집 애들 같은 경우 4명이 다 4년 전액 장학금으로 갔는데 졸업을 할 때는 다 수석으로 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학금이 나와도 또 공부를 한다는 거지. 그걸 일찍 애들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황 선생님 자녀분들이 이렇게 잘 된 게 본인이 품성이 좋았었을까요? 아니면 홈스쿨링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왜냐면 이게 네 분 다 너무 잘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을 어릴 때에 적성을 찾아줬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근데 이제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 법조인이 되는 게 막 그런데 이제 어리니까 법조인이 막연하지. 그런데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쭉쭉 가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니까. 그 기초를 닦아주셨다는 게 혹시 사교육보다 더 힘든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한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중국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중국어를 가르쳐줬죠.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교육의 케이스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뭐 지금 시키자니 부담되고 안 시키자니 또 불안한 이런 사교육이기 때문에 사교육 목표가 대입 수능이잖아요. 현재 예비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불안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3 학부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 수능 2017년인데 벌써부터 걱정되세요? 그럼요. 지금 이제 중3이고 예. 바로 이제 고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예. 아무래도 중학교의 느낌과 고등학교의 느낌은 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예, 불안감 느끼고 있죠. 현재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한 3, 4년 앞서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비명지고 있을 시기인데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제도가? 사실 이제 교육제도가 네. 저희 나라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자주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제도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해야 되고 네. 그거에 따라서 좀 아이들이 좀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대비를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대입제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바뀌는 대입제도에 따라서 또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당장 이게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빨리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뭐 성패가 갈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교육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고 또 부모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이를 계속 닥달하게 되고 사교육 시장에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중3이면 역사 과목을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변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도 사실 다 마찬가지 입장이죠. 지금 중3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일단 계속해서 그 2017년 대입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입시제도가 바뀌는 것 때문에 만약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힘들다면은 지금 만약에 네. 입시제도를 딱 고정시켜버리면은 딱히 불만이 없을까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고정시켜버리겠다면? 그러니까 그 고정이 어떤 방향의 고정이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자주 바뀌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고정이 된다면 그럼 어떤 방향으로 고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저희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럼 전화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아직 수능을 치르기 전인 예비 수험생들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에게 또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고2에 재학 중이신가요? 네, 지금 부산에서 고2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투리 안 쓰시네요? 네? 사투리 안 쓰시네요? 원래 부산 출신이세요? 저는 모르지만 6개월, 태어나고 6개월 만에 부산 와서 계속 부산에서 자랐는데, 별로. 네. 지금 그 공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1년 정도 수능이 남은 건데, 사교육을 많이 받고 계신가요? 학교 가서는 학교 공부를 하고요. 예. 나머지 다른 것, 특히 영어 수학이 수능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서 제가 따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입시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대학을 간다 하면 뭘 전공하고 싶습니까?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내년에 지원할 때 생각해둔 전형이 있습니까? 전형은 제가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에 비해서 좋아서 수시에서 학교생활 우수자라든지 고교 생활 우수자 이런 전형으로 가고 싶고요. 그래서 최저 학력 이런 거 맞춰서 대학 가고 싶어요. 지금 본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 다니면서? 저는 별로 딱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받고 밥 먹고 내려오면은 또 학교에서 끝나면은 학원에 가야 되니까 학원에 가서 또 공부하고 이러해서 막차 끊길 때쯤에 집에 오거든요. 11시쯤에. 지금 그러면은 네. 지금 직업이 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제 친구도 고2 들어와서 갑자기 입시 부담이 확 느니까 아 그냥 자퇴할까 그냥 혼자서 살고 싶은데 이런 말도 하고 저도 좀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한 게 있었고 그래서 근데 다들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행복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아니 지금 그러면 학생 나중에 신방과 하고 싶은 기자가 되고 싶다 하셨는데 네. 본인이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기자가 되기 위한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예를 들어 뭐 글을 써본다는 이런 여력이 있나 아니면 그냥 입시만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는 건가요? 뭐 다른 거는 못 하고요. 뭐 글 쓰는 학원에 간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 지금 입시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기껏 하는 게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주변 선생님들 이런 거 인터뷰 이런 거 하고 학교 신문을 만드는 문예부가 있지만 그래도 따로 문예부에선 다루지 않는 학교의 재미난 얘기를 이런 거 다루는 신문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전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험생과 학부모 예비 수험생까지 이제 수능 스트레스라는 걸 받고 있는데요. 매년 일병 이제 고3병이라는 것 때문에 이 정신건강의원을 찾는 수험생이 진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재훈 선생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고3병이라는 게 이게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말인 것 같아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대부분은 이번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불면증이나 심한 경우 뭐 불안 발작까지 겪는 경우도 있고요. 뭐 복통이나 설사, 두통 이런 여러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실제로 뭐 약물 처방이나 이런 것도 하는 경우가 많나요? 뭐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의 불안은 열심히 뭐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과도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고 그 능률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량의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학부모분들한테 만약에 권장해 주신다면은 그 집에서 학생이 어떤 증상을 보였을 때 좀 이런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정신과가 약간 좀 특수한 과라 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기 꺼려 하시는데 좀 그런 게 오히려 약물 처방을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일단 그 스트레스를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수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수면이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리고 평소와 다른 어떤 생리적인 증상, 설사라든지 심한 어떤 그 복통, 그리고 변비, 두통 이런 심한 신체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수능생들이 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만 있으면 이제 수능이지 않습니까? 이제 애들한테 그 수험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안 그렇다면 그 조언 같은 걸 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능이 중요한 시험이긴 하나. 그 시험 하나로 인생이 성공하거나 실패하진 않죠. 예, 맞죠. 예, 또한 뭐 잘 보고 싶다는 바람이나 아니면 못 보면 어떡하지란 불안으로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수년간 준비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결과는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뭐 전 모르면은 뭐 말 그대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인생의 성패가 아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기쁜 자리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전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정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통 사회적으로 공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이건 당신이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뭐 경쟁이라는 게 또 즐길 수 있으면 즐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좋은 대학을 가야 부자가 될 수 있고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순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느새 그 기로에서 사교육이란 것이 절대자처럼 군림하려 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커졌을까요? 저희가 한번 꼭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